네, 둘째 시간은 기다리던 이팽윤 대학장님으로부터 인문교양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학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나무 밑에 이제 그늘이 꽤 생겼더라고요. 다음 주쯤 되면 나무 밑에 이제 그 해가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 구경들 많이 하셨어요? 네. 어디 가보셨어요? 원미동, 원미산, 진달래, 대공원 벚꽃, 또 저 강원 고려산 진달래밭 안 가보셨나요? 참 아름다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꽃들이 이제 아주 이제 우리 주위에 좀 낮춰주실래요? 조명?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아까 웃음 체조하실 때 좋았죠? 네. 참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좀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어. 의욕도 안 생기고 짜증만 나. 새로운 일을 하려면 아주 의욕도 안 생기고 재미도 없고 어이구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보셨어요? 없어요?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그냥 나 그냥 귀찮아서 이대로 살래. 이러다 죽지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뇌가 딱딱하게 굳어있고 노화가 많이 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80, 90이 됐어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뇌가 말랑말랑하고 젊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는 80, 90이 됐어도 뇌가 말랑말랑하고 노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슈퍼 에이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라는 것은 기본보다 높다는 많다는 뜻이죠. 에이저는 에이지는 나이 아니에요. 에이저는 나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 에이저는 나이를 잘 먹는 사람이 되겠죠. 잘 먹은 사람, 그리고 젊은 뇌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뇌가 노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어요. 니시 다케유키라는 박사입니다. 니시 다케유키 박사. 이 사람은 도쿄 공대에서 유전자하고 뇌 내물질, 뇌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즘은
주로 젊은 뇌 전도사, 별명이 젊은 뇌 전도사. 그러니까 노후에도 뇌가 노화되지 않고 즐겁게 노후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재작년인가에 80세가 돼도 뇌가 생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책을 써서 20만 부 이상 팔린 뭐라 합니까? 많이 팔린 걸 뭐라 그러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작년인가 우리나라에도 80세에도 뇌가 노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 책이 번역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니시 다케유키 박사가 얘기한 뇌가 늙지 않는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니시 박사가 얘기한 것 중에 나이가 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는 늙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 이거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우리 뇌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노화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뇌는 언제부터 노화가 될까요? 뇌가 언제부터 늙기 시작할까요? 나이가 먹으면 뇌가 노화되나요? 당연하죠. 몸과 다 노화되지만 그러나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 뇌가 반드시 따라서 노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언제부터 노화되느냐? 이 정확한 거는 알기가 어렵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뇌의 노화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시 박사가 일본의 예를 들면서 한 얘기는 요즘은 양면성 치매, 양면성이라는 어린 나이. 옛날에는 치매가 되면 70, 80 이런 분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새는 65세 이하에도 많이 치매가 발생한다. 양면성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젊은 사람들 치매들이 꽤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런데 이 뇌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람의 이 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뇌 활동이 활발한 정점을 찍는 것은 18세래요. 그러니까 20세 전후가 최고 잘 이게 돌아. 그래서 바둑을둬도 젊은 사람들이 잘 두죠. 요즘은 뭐 여자 김은지 선수 같은 사람은 벌써 13살인가 14살인가 벌써 9단인가 됐죠. 두는 거 보면 무서워요. 또 그 주현우가 하는 11살인가 되는 애도 중국의 고수죠. 대표 선수를 꺾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뇌가 잘 활성화돼요. 일본 기사인데 우리나라와 있는 스미레라는 여자 기사가 있어요. 얘도 13살인가 됐는데 얘는 무섭게 둡니다. 그러니까 뇌가 아주 활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이름 기억, 무슨 뭐 정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 20세 전후다. 30세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뇌라는 게 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세 때에 뇌가 제일 젊은 애들이 e스포츠라는 게임으로 승부해 오는 거 있죠? 잘 모르시나요? 이 컴퓨터나 뭐 이런 데서 이 게임을 하는 데서 전투도 하고 뭐 경주를 하는 그런 e스포츠, 전자 스포츠 그걸 하는데 우리는 느려요 이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지? 감탄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하는 거 보시면 놀랍잖아요. 그게 18세 때가 제일 최고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 뒤부터는 이제 조금씩 노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뇌가 노화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두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 이상 버틸 수 있으면 뇌가 아주 말랑말랑하고 건강한 노화되지 않은 뇌다 이거죠. 두 눈을 감지 않고는 사람들이 잘 쓰나 봐요. 한 다리로.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두 눈을 뜨고도 한쪽 다리로 이게 10초, 20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다 하나 봐요. 근데 이게 눈을 뜨고는 하는데 눈을 감으면 금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 한 발로 서기 했을 때 오래 버티면 뇌가 좋다. 근데 이거 여러분 혹시 하려고 해보다가 조심하세요. 네. 안전장치를 해놓고 누구 붙잡을 준비를 하라든가 해서 해야지 그냥 하다 넘어지면 괜히 뇌가 노화됐나 안 됐나 알아보려다가 골절상이 보면 그냥 직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눈을 뜨고는 잘 하는데 한발서기로 오랫동안 하는데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뇌에 시각 중추가 있죠. 우리가 보잖아요. 사물을 보면 이 시각 중추에서 이렇구나 해서 그래서 방을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실험용 방을 경사지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엉금엉금 겨요. 막 구토가 난다고 그러고. 왜? 균형이 안 맞거든요. 우린 이러고 살았는데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면 이 시각 중추가 이걸 다 판단을 해서 몸의 균형을 잘 잡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시각 중추가 작용을 못하죠. 안 보여요. 그러면 시각 중추에 의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신체 균형 감각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 신체 균형 감각이 뇌의 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눈 감고 쓰면은 2초 쉽지 않을 2초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니시 박사가 실험을 해보니까 48살짜리를 가지고 해보니까 2초를 못 견뎠대요. 뇌 나이가 80세입니다. 몸뚱아리는 48세인데 뇌 나이가 80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습을 하니까 늘어나서 18, 19초까지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면 연습을 해보시면 뇌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뇌의 노화를 막을 수 있겠나? 어떨 것 같아요? 슈퍼에이저들 8, 90대에도 뇌가 말랑말랑한 이 슈퍼에이저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잘 먹는데요. 그래서 슈퍼에이저들은 대개 식욕이 왕성합니다. 잘 먹어요. 저는 한 발에 승부는 못하지만 먹는 거로 하면 그래도 저도 슈퍼에이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 먹거든요. 근데 먹는 것을 잘 먹고 식욕이 왕성하고 그리고 고기를 잘 즐긴다. 고기를. 그래서 그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령자로 기록됐던 115세를 죽은 사람이죠. 이름이 기타카와 미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타카와 씨는 100세가 넘을 때까지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역시 115세로 세상을 떠난 나카치 시게오 이런 사람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데 특히 닭고기 영양밥하고 소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먹는 것은 이 단백질은 왜? 고기라는 건 주가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단백질은 전부 소화가 되면 전부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다 연결된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여기까지 도착해서 이 뇌의 물질을 조성해서 뇌에 이렇게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인들의 한 60% 이상이 이 소고기, 유제품 이런 것들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소고기라든가 무슨 닭고기라든가 유제품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뇌 물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뇌가 늙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한자로 늙을 노자를 쓰고 해로울 해자를 써놓고서 일본 사람들은 로가이 이렇게 읽는가 봐요. 우리나라의 꼰대, 노털 이거와 비슷한 의미예요. 로가이.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상대방에 벌컥 화를 내고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래요. 다른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기분 나는 대로 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거죠. 다 주위 환경을 보면서 적절한 용어를 하고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기분 대로만 소리 지르고 벌컥 화를 내고 이런다.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로카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 뇌의 전두엽, 앞쪽의 전두엽 거기에 전두전야 요 앞부분에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노화가 많이 돼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그런 현상들을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니시다케유키 박사의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시 박사가 이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쭉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서 한 것이 7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즐거운 식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기분 좋게 잘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선 지금 뭐 110 몇 살 된 그 노인의 예를 들면서 요양시설에 있는데 아직 밥때 아닌가요? 늘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직 밥때 안 됐나요? 식욕이 왕성한 거, 즐겁게 먹어야 되는 거, 찌푸리고 먹으면 안 되죠. 즐겁게 먹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방, 집안이 좀 따뜻한 게 좋대요. 이 방의 온도가 낮으면 이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서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집이 좋더라.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두 집을 비교해서 좀 추운 집하고 좀 따뜻한 집하고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뇌의 노화 정도가 따뜻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따뜻한 게 그 겨울에 일본은 그 목조주택이 많죠. 그래서 온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대부분 다 지금 한국 집들은 어디 살든지 간에 대개 난방이 잘 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이 온도를 보면 아주 그냥 아주 뭐 어쩔 줄을 모르게 좋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온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중동에 있는 나라도 이 온돌로 된 이 아파트를 아주 부자들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온돌 문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는 난방이 잘 되잖아요. 최소한도 18도 이상 이렇게 대개는 겨울에도 한 22, 3도로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도 이상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뇌가 젊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또 취미 활동이 다양해요. 여기 있는 우리 부평구 노인대학 학생님들도 전부 다 어때요? 호기심이 많죠. 또 취미 활동을 많이 하시죠. 아까 그 부정적인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뇌를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취미 활동이 다양하게 하고 여기 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많은 활동하시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고 그리고 수첩 그게 무엇을 쓸지 모르지만 수첩에다가 쓰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첩에 뭘 쓰려면 오감, 보고 듣고 맛, 냄새, 촉감 이런 거 다 가지고 하잖아요.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뇌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뭘 써요? 뭘 써? 이런 사람들 있죠. 쓸 게 없어요. 이제 다 은퇴하고 뭘 쓰냐? 직장에 있을 때는 뭐 일정도 적고 그러니까 수첩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또 수첩이 아니라 여기다 다 기록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수첩에다 쓰는 게 더 좋다고요. 그럼 뭘 쓰냐? 쓸 것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걸 써보시면 돼요.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겁니다. 1년 뒤에 내가 죽는다면 뭘 할까? 응? 1년이면 너무 짧죠? 매년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오늘 하고 싶은 일 5가지. 오늘 하고 싶은 일 5가지. 안 해도 돼요. 써보는 게 중요해요. 또 오늘 잘한 일 3가지.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쓴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을 움직이는 거는요, 이 손을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뇌에 도움이 돼요.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나라 사람들이 어디예요? 유태인이요? 동양 사람들을 측정하기 전에는 유태인이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1위예요. 한국이 IQ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IQ 105 이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유태인은 97 정도예요. 비교도 안 돼요. 한국, 일본 이쪽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특히 더 좋은가? 우리 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일본 사람 푹 찍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세하게 집어요. 그럼 중국도 일본도 젓가락을 쓰는데 그런데 달라요. 중국이나 일본은 집는 것보다는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밀어 넣죠. 그러니까 밥 공기를 이렇게 가까이 오고선 영화에서 보셨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아하게 집어먹어요. 저 황우석 박사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뭐죠 이거? 아이고. 난 뇌가 이제 뇌 노화가 됐나 봐요. 복제. 네? 황우석 씨는 지금도 세계에서 복제에는 1인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불러요. 지난번에는 낙타 복제해달라고. 소, 개, 지금도 1인자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 줄기세포 얘기할 때 미국 가서 강연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섬세하게 난자에서 핵을 제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해요. 한국 사람만 해요. 그때는 이제 황우석 씨가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 스틸 챕스틱, 쇠젓가락을 쓴다. 그래서 그걸로 그리고선 콩자반도 집어먹는다 하려고 그러는데 콩자반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빈도 이렇게 집어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쇠젓가락으로 집는 게 아주 우리 이걸로 머리카락도 집잖아요. 머리카락 집어보셨어요? 지금 뭐 하셨어요? 머리카락도 집어보세요. 한번 오늘 가서 집어보세요. 머리카락. 그렇게 섬세해요. 이 손은 다 어디에 있는 거있어요? 뇌와 전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디까지 했나? 네 번째까지 해서 숫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말해요. 말을 할 때도 의성어를 쓰는 게 좋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잘 이해를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의성어를 섞어서 말하는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이 휙휙 분다. 휙휙 의성어를 들어야지. 총을 쐈다. 총을 탕탕탕 쐈다. 이렇게 하면 이 의성어가 상당히 효과를 준다고 그러네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소리 막 지르고 그러죠. 예? 김연경이 배구하는 거 보셨어요? 막 하나 때려서 들어가면 와 이러면서 미친 듯이 그냥 그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지르고 하는 그게 다 뇌에 간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탁구 선수 중에 11살짜리 이승수라는 애가 있어요. 5학년인가 지금 그런데 6학년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12살쯤 되는 2012년생인가 그래요. 얘가 작년인가 11세 이하 탁구대회에 나와서 우승했죠. 또 15세 어린데도 15세까지 가서 우승도 했어요. 19세 이하 가서 준우승인가 뭐 했죠. 얼마나 잘 치느냐 11살짜리가. 얘 치는 거 보면요 소리를 막 질러요. 에이!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그게 힘이 되고 상대방은 주눅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의성어를 쓰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부정적인 말을 얘기했었지만 우리 피곤해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들 하죠. 그런 말 하는 게 안 좋죠. 그러나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피곤해.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피곤해 이렇게 했다면 세 글자를 더 붙여요.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하지만 오늘 열심히 일했어. 뇌에서는요 피곤해보다 하지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 마지막에 열심히 일했어. 이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뇌에 참 좋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좋은 말 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누구랑 가장 많이 해요? 네? 배우자랑 많이 해요. 우리 박 회장님은 배우자랑 말씀을 많이 하셔. 저는 거의 안 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편이죠. 누구랑 가장 말을 많이 하느냐?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래서 늘 생각하잖아요. 뭐 할까? 밥 먹을까? 이런 것부터 해서 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합니다. 누구죠?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우리나라도 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지금 우주 여행도 한 거잖아요. 이 친구는 한 얘기가 말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장 묻는 말이 뭐냐, 내가 묻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 이 일론 머스크하고 한판 붙자고 이제 실제로 뭐 격투기를 하자고 될 때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고 또 한 사람은 마크 저커버그예요.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 플랫폼스를 운영합니다. 메타 플랫폼스. 이거는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아세요? 네. 인터넷 또 여기서도 페이스북 하잖아요. 그 페이스북이 지금 이름을 바꿔서 메타 플랫폼스가 됐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이런 걸 묻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또 잘 나가는 사람과 잘 못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말의 결정, 말의 힘에 달렸다는 거죠. 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니시 다케유키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말에 달렸다. 입버릇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죠. 60이 넘었는데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제 친구 하나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일주일에 1권, 2권, 심할 땐 3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다 올려줘요. 줄여서 이렇게. 또 책을 만나면 보라고 줍니다. 저도 읽게 되죠. 더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더 부러운 사람. 80이 넘어도 잘 노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약주도 잘하시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약주도 잘하시고, 노래방 가서도 큰 소리로 노래 부르시고, 2차도 가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잘 노시는 분, 건강한 거예요. 뇌에도 좋습니다. 더 부러운 사람, 100세가 넘어도 일하는 사람. 다나카 요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이 사람은 현역 의사예요. 나이가 101세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의사가 돼서 대만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오키나와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지금 57세에 글로 가서 40년이 넘도록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럽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이 101세 현역 의사가 건강습관 45가지를 썼어요. 다나카 요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얘기를 뭐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있네요.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이 사람 어떻게 활동하느냐? 규칙적으로 산대요. 잠자는 거 7시간, 뭐 식사 시간, 운동 뭐. 두 번째는 매일 15분 일광욕을 한다. 세 번째는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매일 30분 낮잠을 잡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섯째는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하체 체조를 합니다. 아주 다리가 튼튼해야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왜? 여기서 웃음 체조하죠? 시니어 체조하죠? 이거 집에서 매일 조금씩 하시면 아주 좋죠. 꼭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과한 운동은 하지 않는다.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등 모양을 체크한대요. 등이 구부러졌나, 이게 등 모양을 체크한다. 그리고 작은 목표로 시작한다. 한 걸음 더 걷기 이런 거 그렇게 한다. 그렇죠? 먹는 거, 식사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매일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15가지 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는답니다. 집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죠. 저는 그 쌈밥집을 좋아해요. 왜? 거기 가면 이 부산기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그 좋아하는데 15가지까지는 뭐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채소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그리고 채소부터 먹는데요. 이건 뭐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부위별로 매일 고기를 먹는다. 그것도 아까 다나카 니시다키 유키 박사가 얘기한 것과 같죠.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요구르트라든가 치즈, 발효마늘, 또 일본의 유명한 뭐죠? 나또 그런 거. 매일 소량의 과일을 먹는데 아침에. 그리고 칼슘 섭취량을 매일 측정한대요.
뼈, 골다공증 이런 거 예방을 해서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 매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스프 10전 대보탕 같은 거죠. 약선 스프 먹는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녹차.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식사법에서 하지 않는 것,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밥 같은 거 그냥 다 먹는다 이거죠. 과다한 염분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피합니다. 기름,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이 다나카 요시오는 32세 때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89세에 간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합니다. 자연치유력을 활용합니다.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합니다. 30번째가 질병의 경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31번째,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식단으로 채소, 생선, 해조류를 많이 섭취한다. 또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다. 또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한다. 여러분은 여기 오시는 대학생활만 하셔도 몸을 많이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마음 관리.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법이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는다. 여전히 젊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난 젊어. 네? 웃음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까도 많이 웃었죠? 네. 스트레스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다 이거죠. 스트레스는 관리를 잘하면 좋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한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즐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짜증내면 손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 또 이게 좋아요.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10년, 그리고 또 10년, 또 10년, 또 10년.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50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다만 죽기 전까지 할 뿐이라고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 뒤 하늘에 맡깁니다. 해볼 만하죠? 이채라는 시인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이채의 시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말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왠지 그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인 듯 싶어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삶을 살아가기엔 남은 세월이 너무 길지 않은가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삶은 맹목적일 수 있으며 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녹슬지 않는 정신세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상의 끈을 놓지 마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 없는 바람처럼 어디든 불어가세요. 당신이 바람이 되어 어디든 불어간다면 못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 산 너머 초원의 땅으로
저 구름지나 하늘까지 바람의 새가 되어 두려움없이 날아갈 때 꿈이 있는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뇌의 노화를 방지하시고 앞으로 10년, 또 앞으로 10년, 또 앞으로 10년 이렇게 해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 정말 조사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그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